내 돈이 어디 있어? 남편 등골 빼먹는 도둑년이. 짝! 주차장을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며느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에 용돈 150만 원을 건넸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 울먹이는 친정엄마, 그리고 고개를 돌린 남편.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 앱을 열었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고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시댁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99통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뭘 그렇게 깨작거리고 드십니까? 촌스럽게. 이게 다 내 아들 성훈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사드리는 건데 좀 팍팍 드세요. 없어 보이겠으리. 접시와 포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사이로 시어머니 오말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VIP룸의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게살 양념이 번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민서가 지난달 결제해준 24K 순금 반지가 번들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친정엄마 명숙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 네. 안 사돈. 너무 비싼 거라 아까워서. 명숙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칠순. 고의를 맞은 주인공은 명숙이었지만 상석을 차지한 건 오말자였다. 명숙의 앞에는 다 식어빠진 수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오말자의 접시 위엔 15만 원짜리 랍스터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민서는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짐짓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주인공은 엄마예요. 말씀 좀 곱게 해주세요. 어머, 예. 내가 틀린 말 했니? 칠순 잔치 크게 할 돈도 없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한 거 아니냐? 우리 성훈이가 마음이 넓어서 망정이지. 누가 처가 칠순 바깥까지 대주니? 요즘 세상에. 오말자는 포크로 허공을 찌르며 혀를 찼다. 옆에 앉은 남편 박성훈이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잔을 돌렸다. 아, 엄마. 그만하세요. 장모님 체하시겠어. 장모님 걱정 말고 드세요. 이번 달에 제 보너스 좀 나왔거든요. 이 정도는 뭐 껌값이죠. 성훈이 으스대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민서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보너스? 30만 원 나온 거? 지금 이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 1인당 18만 원. 총 6명. 와인 추가까지 하면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성훈의 코딱지만한 보너스로는 와인 2병 값도 안 됐다.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민서가 모아둔 비상금이나 자신의 카드로 할부를 긁으면 해결될 거라 믿고 있었다. 지난 12년 동안 민서가 그렇게 처리해줬으니까. 언니, 근데 이 와인 좀 떨다. 오빠가 지난번에 사준 뭐더라? 샤토마고. 그거보단 별로네. 시누이 박성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38살이나 먹고도 직업 하나 없이 오빠 정확히는 새언니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그녀가 입고 있는 트위드 재킷조차 민서의 옷장에서 몰래 꺼내 입고 나온 것이었다. 주는 대로 처먹어. 민서의 입 밖으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삼켰다. 대신 물잔을 들어 타들어가는 속을 달랬다. 명숙은 딸의 눈치를 살피며 스테이크를 아주 작게 썰어 입에 넣었다. 질기지도 않을 고기를 몇 번이고 씹으며 목으로 넘기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민서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내가 미쳤지. 그냥 엄마랑 둘이서 여행이나 갈걸. 결혼 12년 차. 연봉 1억 5천. 인센티브 별도.
외국계 제약회사 최연소 팀장. 그게 강민서의 진짜 이름표였다. 하지만 시댁에서 그녀는 중소기업 과장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쥐뿔도 없는 며느리로 통했다. 여기요. 이거 남은 거 포장 좀 해줘요. 아, 그리고 저기 새우튀김도 좀 넉넉하게 새로 튀겨서 싸줄 수 있나? 우리 집 강아지가 새우를 환장하게 좋아해서. 오말자가 종업원을 불러대며 소란을 피웠다. 명숙의 생일 케이크는 아직 촛불도 켜지 못했는데 오말자는 벌써 집에 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식당에서 먹다 남은 거 싸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아지 주려고 새로 주문을 해요? 엄마 생신상인데? 민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자 오말자의 눈이 뱀눈처럼 찢어졌다. 야, 너 지금 시애미가 개 준다고 음식 싸가는 게 아깝다는 거냐? 우리 뽀삐가 내 친정 엄마보다 못한 거 뭐 있어? 뽀삐는 족보 있는 혈통견이야.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뭐가 지나쳐? 없는 집안 데려다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네. 성훈아,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성훈은 헛기침을 하며 민서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당신 왜 그래? 좋은 날에. 엄마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 알면서.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집에 갈 때 최고급 한우로 끊어드릴게요. 화 푸세요. 성훈은 민서가 아니라 엄마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소매를 잡았다. 민서야, 괜찮다. 내가 배가 불러서 그래. 싸가시게 해드려라. 응?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눈빛은 제발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알겠어요. 계산하고 올게요. 민서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통수에 대고 쳇 밥맛 떨어지게 유세는. 이라고 중얼거리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박혔다. 계산대 앞. 민서는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메탈 소재의 카드를 꺼냈다. 더 블랙. 연회비만 수백만 원인 최상위 VVIP 카드였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는 카드였지만 오늘은 한도가 넉넉한 이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불가능했다. 민서는 카드의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종업원에게 건넸다. 일시불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결제를 마친 민서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은 서늘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성훈과 시댁 식구들은 로비 화장실에 들렀다 온다며 늦어지고 있었다. 명숙은 기둥 뒤에 초라하게 서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민서가 다가가자 명숙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딸 돈 많이 썼지? 사돈어른 성격이 원래 저러시니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족보 있는 괜히 뭐니 하는데 그걸 듣고만 있어? 싸우면 뭐하니? 네가 중간에서 힘들지. 난 괜찮아. 밥 잘 먹었다. 명숙은 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마디가 민서의 뺨에 닿았다. 민서는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자, 이게 뭐니? 용돈이야. 150만 원. 더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걸로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제발 아끼지 말고. 명숙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됐다. 내 남편 눈치 보이게 무슨 돈을. 너 써라, 너. 엄마, 제발. 나 속상해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냥 좀 받아. 민서가 억지로 엄마의 코트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으려는 찰나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목소리. 민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기둥 뒤에서 오말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어머니. 내가 설마 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 그거 돈봉투 아니냐? 오말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명숙의 주머니에 반쯤 들어간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다. 사돈어른. 명숙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오말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봉투를 열어젖혔다. 5만원권 지폐 다발이 빳빳한 자태를 드러냈다. 오말자의 입이 떡 벌어지더니 이내 경멸에 찬 조소가 얼굴을 뒤덮었다. 150만원? 야, 너 미쳤냐? 오말자가 민서의 코앞에 돈다발을 흔들어댔다. 우리 성훈이는 팬티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떠는데 너는 뒤로 이딴 짓을 꾸며 남편 등골 빼먹어서 친정에 퍼나르니까 살림이 피니?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이거 제 돈이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오말자에게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내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년아.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돈이 솟아나?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생활비 삥땅 친 거 아니야. 제가 번 돈이라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엄마 생신 한 번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려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때 저만 치서 성훈과 성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오말자는 보란듯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성훈아, 이리 와서 내 마누라 하는 짓 좀 봐라. 네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벌어다 준 돈, 인연이 친정 애미한테 150만 원이나 쥐어주고 있었다. 뭐라고요? 성훈이 달려왔다. 오말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민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내 아들 돈이지. 남편 등골 빼먹는 도둑년. 짝!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민서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볼 안쪽 살이 터지며 비릿한 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너무나 강렬한 충격에 현실감이 사라지고 멍한 이명만이 주차장을 채웠다. 민서야. 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감싸 안았다. 사돈어른, 왜 애를 때립니까?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비켜, 이 재수 없는 늙은이야. 오말자는 분이 안 풀린 듯 씩씩거리며 명숙을 밀쳐냈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엄마. 그 위로 쏟아지는 오말자의 독설. 그리고 진짜 쪽팔리게 왜들 이래요. 성훈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장모를 일으키기는커녕 머리를 감싸쥐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당신은 왜 엄마 성질을 긁어? 그냥 나중에 몰래 주든가 아니면 적당히 줬어야지. 150이 적은 돈이야? 내 보너스 다 털어넣어도 모자랄 판에.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어오른 왼쪽 뺨이 욱신거렸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낡은 가방을 보았다. 그리고 오말자의 손에 들린 내 피와 땀이 섞인 150만 원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남편 박성훈의 찌질한 얼굴을 보았다. 민서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12년.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효부가 되기 위해 참아왔던 12년이라는 시간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성훈 씨,
민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내 탓이라고 했니? 그럼 누구 탓인데? 엄마가 저렇게 화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알았어.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명숙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시댁 식구들을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악성재고쯤으로 보고 있었다. 엄마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너 지금 시애미 세워두고 어디가?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오말자의 고함이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성훈도 당황해서 소리쳤다. 강민서, 너 지금 가면 끝이야.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민서는 차 문을 열다 말고 멈칫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조소를 날렸다. 걱정 마. 들어오라고 빌어도 안 들어가. 굉음과 함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1시간 뒤 엄마를 본가에 내려드리고 안심시켜 재운 뒤에야 민서는 다시 차에 올랐다. 차 안은 고요했다. 민서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 터진 입술.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망설임 따윈 없었다. 최 변호사. 자니? 아니, 아직 사무실이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목소리가 왜 그래? 민서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소장 준비해. 이혼 소송, 그리고 특수 폭행. 하나 더. 민서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금융치료. 아주 확실한 걸로. 놈들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150만 원 들인 걸 가지고 도둑년이라니요. 게다가 사돈 보는 앞에서 뺨까지. 정말 선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민서님, 눈빛 달라진 거 보셨죠? 친정엄마 모욕 참교육 사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민서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막장 시댁을 응징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사이다가 터집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두툼한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강민서의 차가운 옆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왼쪽 뺨에는 호텔 측의 요청에 받은 얼음 주머니가 대어져 있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었다. 후. 민서는 길게 숨을 내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조명처럼 그녀의 눈동자를 밝혔다.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가장 먼저 접속한 곳은 주거래 은행 앱이었다. 계좌 별명 사랑하는 우리 남편기 살려주기. 민서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12년 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직접 설정했던 그 이름이 지금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다. 잔액 3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명목으로 넣어준 돈이었다. 성훈이 제멋대로 쓰고 시어머니 오말자가 쌈짓돈처럼 빼가는 그 돈. 사랑? 기 살려주기? 지랄하고 있네. 민서는 지체 없이 전액 이체 버튼을 눌렀다. 수취인은 강민서 본인. 보안카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 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다. 잔액 영원.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민서는 곧바로 계좌 비밀번호 변경 탭으로 들어갔다. 성훈이 혹시라도 입금될 돈을 빼가거나 자동이체가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2차 잠금 장치였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드사 앱이었다. 가족 카드 박성훈 배우자.
가족 카드 5말자 심호. 한도 1,000만 원. 민서의 신용 등급 덕분에 만들어줄 수 있었던 프리미엄 카드들. 5말자가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나 쓰라고 준 효도 카드라며 자랑하고 다니던 바로 그 카드였다. 민서는 분실 신고 버튼을 눌러 그들의 카드를 선택했다.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떴다. 분실, 도난, 훼손. 민서의 손가락이 도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들이 내 인생을 훔쳤고, 내 젊음을 훔쳤고, 내 엄마의 자존심까지 훔쳤다. 그러니 이것은 명백한 도난이었다. 신고 접수 완료. 즉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서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전신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는 엑셀 파일을 열어 정리해둔 시댁 자동이체 리스트를 하나하나 붉은 줄로 그어버리기 시작했다. 5말자의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해지. 5말자의 실비 보험료 18만 원. 해지. 신우이 박성희의 핸드폰 요금 11만 원. 해지. 정수기 렌탈비, 인터넷 요금, 심지어 5말자가 즐겨보는 트로트 채널 유료 결제까지. 지난 12년간 강민서라는 숙주의 피를 빨아먹던 10수개의 빨대들이 단 30분 만에 모조리 잘려나갔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지 완료, 중지됨, 신고 접수라는 문구들만이 가득 찼다. 민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렇게 평온한데 내일 아침 저들의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리라. 어디 한번 마음껏 긁어봐. 긁히나? 다음 날 아침 10시. 민서가 없는 신혼진명일은 민서지만 시댁 식구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애 풍경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였다. 아, 밥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박성훈이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안방에서 기어나왔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뼈와 맥주 캔이 널브러져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민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싹 치우고 해장국을 끓여놨을 시간이었다. 어우야, 나도 속 쓰려 죽겠다. 며느리 이녀는 아직도 안 들어온 거냐? 5말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 역시 씻지도 않은 얼굴로 주방을 기웃거렸다. 밥솥을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다. 기가 막혀서. 시애미가 굶고 있는데 밥도 안 해놓고 나가? 이게 진짜 가정교육을 발로 배웠나? 5말자는 냉장고를 거칠게 열었다. 반찬통을 뒤적거리며 김치 쪼가리를 꺼내 입에 넣고 우적거렸다. 성훈아, 너 전화해봤어? 인연 어디 갔대? 아, 몰라요. 전화를 안 받잖아. 차단했나 봐. 성훈은 짜증스럽게 스마트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차단? 건방지게 남편 전화를 차단해? 야, 나더라 나도. 지가 나가서 며칠이나 버티겠냐? 갈대라곤 그 냄새나는 친정집밖에 더 있어? 며칠 굶고 돈 떨어지면 싹싹 빌면서 기어들어 오겠지. 5말자는 코웃음을 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근데 엄마, 어제 그 150만 원 진짜 민서 돈이야? 성훈이 조심스럽게 묻자 5말자가 눈을 부라렸다. 아, 그게 어떻게 그년 돈이야? 네가 벌어다 준 돈이지.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무슨 돈이 생겨? 다 내 월급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비자금이지. 도둑년이라니까, 도둑년. 아니, 근데 내 월급 엄마도 알다시피. 시끄러워. 너는 남자가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아, 배고파. 야, 성훈아. 엄마 오늘 교회 모임 있는 거 알지? 친구들한테 점심 산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가게 생겼네. 5말자는 식탁 위에 놓인 민서의 가족 카드를 집어들었다.
어제 민서가 두고 간 지갑에서 그녀가 직접 꺼낸 것이었다. 이거 한도 넉넉하지? 그럴걸요? 민서 신용도가 좋아서. 그래, 이거라도 긁어야 내 속이 풀리지. 오늘 아주 비싼 거 먹을 거다. 그년 보라고 문자 띠링띠링 울리게 해줄 테니까. 어디 속 좀 뒤집어져 봐라. 오말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상상했다. 결제 문자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를 며느리의 모습을.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무릎 꿇는 패배자의 모습을. 그 상상이 얼마나 처참한 망상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후 12시 30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청담. 오말자는 가장 비싼 수라상 코스 1인 7만 원을 주문했다. 총 5명. 35만 원. 아유, 박권사. 며느리 솜씨가 좋은가 봐. 피부가 훤하네. 친구들의 비꼬는 듯한 칭찬에도 오말자는 당당했다. 말도 마. 이 카드 봐라. 아들이 나 쓰라고 준 건데 한도가 무제한이야. 무제한. 오늘 내가 쏠 테니까 걱정 말고 더 시켜. 여기요. 육회 탕탕이 2접시 추가. 1시간 뒤. 계산할 시간이 다가왔다. 오말자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갔다. 잘 먹었네, 박권사. 그녀는 지갑에서 민서의 가족 카드를 꺼냈다. 금색 마그네틱이 번쩍이는 그 카드를 종업원에게 내밀었다. 비. 승인 거절. 단말기에서 둔탁한 경고음이 울렸다. 종업원이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삐삐. 도난분실 카드입니다. 거래 불가. 종업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손님, 이거 도난분실 신고된 카드인데요. 뭐, 도난? 오말자가 펄쩍 뛰었다. 무슨 헛소리야? 그게 멀쩡한 카드인데 왜 도난이야? 단말기에 그렇게 뜹니다. 혹시 본인 카드 맞으세요? 아니, 이게 며느리가 나 쓰라고 준 건데. 아, 다시 긁어봐. 기계가 고장 났겠지. 손님, 기계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거 도난 카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뉴얼이라서요. 경찰?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도둑년으로 보여? 오말자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냈다.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갑게 찔러왔다. 성훈아, 성훈이한테 전화하면 돼. 우리 아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셀프 주유소. 박성훈은 자신의 중형 세단에 주유기를 꽂아두고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가득 주유. 예상 금액은 12만 원. 척. 주유기가 멈췄다. 성훈은 영수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계에서 나온 것은 영수증이 아니었다. 승인 거절 도난분실 카드입니다. 성훈은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봤다. 민서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다른 카드를 꺼내 긁었다. 승인 거절 도난분실 카드입니다. 도난? 순간 성훈의 등골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누가? 민서가? 저기요. 사장님, 거기 카드 안 되세요? 뒤에 차 밀려 있는데. 직원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성훈은 허둥지둥 지갑을 털었지만 현금은 단돈 5천 원뿐이었다. 아, 저기. 제가 계좌 이체해 드릴게요. 성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 로그인. 잔액 조회. 잔액 0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0원이었다.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출금 350만 원 강민서. 성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털썩? 주유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엄마.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카드가. 성훈아, 너 당장 와라. 나 지금 경찰서 가게 생겼다. 카드가 안 긁혀. 너 빨리 와서 계산 좀 해. 성훈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못 가. 뭐, 못 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주유소인데. 기름은 넣었는데 돈이 없어. 민서가 통장 돈까지 싹 다 빼갔어. 나 지금 차도 못 빼. 기름값 못 내면 경찰 부른대. 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두 모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버렸다. 돈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그들이 믿었던 아들 카드, 남편 카드는 사실 민서의 잡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호텔 스위트룸. 민서는 룸서비스로 시킨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한 구석에 띄워놓은 카드사 앱의 알림창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1245 승인 거절 청담 한정식 35만 원 도난 분실. 1302 승인 거절 행복 주유소 12만 원 도난 분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는 차단된 메시지함에 숫자가 쌓여가고 있었다. 남편 3통, 시어머니 7통, 시누이 2통. 방금 막 시누이 성희에게서 온 차단된 문자의 미리 보기가 팝업으로 떴다 사라졌다. 언니, 피부과인데 카드가 안 돼. 나 지금 팩 붙이고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빨리 전화 좀 받아. 민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점심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난리라니.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했다. 밤이 되면 더 볼만하겠네. 99통은 채워야지. 민서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저 어딘가에서 놈들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으리라. 이제 시작이야. 보셨나요? 식당에서 카드 승인 거절될 때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역시 말로 하는 싸움보다는 이렇게 카드 정지, 통장 압류 금융 복수가 직방입니다. 남의 돈인 줄 모르고 펑펑 쓰던 사람들, 이제 밥 한 끼도 자기 돈으로 못 사 먹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밤이 되면 더 기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연 99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는 어떤 비굴한 변명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후 3시 청담동의 유명 피부과 벨르.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VIP 대기실에서 박성희는 갓 시술을 마친 벌건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었다. 리프팅 시술과 기미 제거 레이저. 도합 220만 원짜리 패키지였다. 박성희님, 시술 만족하셨나요? 오늘 피부 진정이 좀 필요하니까 재생크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상냥한 미소의 실장이 카운터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성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네, 뭐, 나쁘지 않네요. 아, 그리고 저번처럼 재생크림은 제일 비싼 걸로 2개 넣어줘요. 우리 언니 카드로 긁을 거니까. 성희는 짝퉁 샤넬백에서 당당하게 민서의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실장은 익숙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B. 승인 거절 도난 분실 카드. 실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손님, 이 카드 도난 신고된 거라고 뜨는데요. 뭐라고요? 아이, 기계가 또 말썽이네. 다시 긁어봐요. 성희는 대수롭지 않게 손부채질을 했다. 실장은 한 번 더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단말기에서 울리는 경고음이 고요한 로비를 날카롭게 갈랐다. 저기요, 박성희님. 카드사에서 정지시킨 겁니다. 다른 결제 수단 없으세요? 없는데? 언니가 이 카드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아,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
잠깐만요. 내가 언니한테 전화해 볼게. 성희는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고객님의 요청으로 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아, 진짜. 전화를 왜 안 받아? 손님. 실장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상냥하던 눈웃음은 온데간데없고 싸늘한 경멸만이 남았다. 결제 안 되시면 못 가십니다. 220만 원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지인분 부르시겠어요? 경찰이라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대기업 다니고 새언니가 외국계 팀장이에요.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요? 네, 지금은요. 실장은 단호했다.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킥킥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여자 맨날 와서 갑질하더니 꼴 좋다. 남의 카드로 긁고 다녔나 봐. 도둑 아니야? 성희의 얼굴이 시술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울먹이며 오빠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성훈 역시 받지 않았다. 엄마 오말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성희는 주민등록증과 짝퉁 가방을 카운터에 인질로 맡기고서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지갑엔 현금 한 푼 없었다. 택시를 탈 수도 버스를 탈 수도 없었다. 청담동에서 집이 있는 강동구까지. 성희는 퉁퉁 부은 얼굴로 하이힐을 끌며 걷기 시작했다. 아씨, 언니 미쳤어?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그녀의 악다구니가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후 8시,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세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물 한 컵뿐이었다. 오말자는 소파에 드러누워 앓는 소리를 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이년은 왜 안 들어와? 내가 굶어 죽어야 들어올 셈이야? 오말자는 낮에 식당에서 겪은 수모 때문에 혈압이 올라 뒷목이 뻣뻣했다. 친구들에게 밥값을 내지 못해 결국 각자 내기 더치페이를 했고 오는 길에 박권사, 형편 어려우면 말을 하지 그랬어라는 동정까지 받았다. 자존심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났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길 간절히 바랐지만 들리는 건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소리뿐이었다. 오빠, 나 발바닥 다 까진 거 안 보여? 피부과에서 걸어왔다고. 언니는? 아직 연락 없어? 성희가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발을 내밀며 징징거렸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훈이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유소에서 결국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각서를 쓴 뒤에야 풀려났다. 차는 기름값이 없어 주유소 구석에 버려두고 터덜터덜 걸어왔다. 전화. 안 받아. 카톡도 차단당했어. 뭐? 차단? 오말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진짜 미쳤나? 야, 성훈아. 당장 배달 앱 켜라. 족발이라도 시켜. 내 속이 뒤집어져서 매운 거라도 먹어야겠다. 엄마, 나 돈 없어. 아니, 월급쟁이가 밥 시켜 먹을 돈도 없어? 너 이번 달 월급 받았다며. 그거 다 어디다 뒀어? 성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올 것이 왔다. 그게 빨리 안 시키고 뭐해? 애미 굶겨 죽일 거야? 오말자의 호통에 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배달 앱을 켰다. 족발 대자, 막국수 추가. 결제 버튼을 눌렀다. 결제 실패 잔액 부족. 아, 씨발. 성훈이 나지막이 욕을 내뱉으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애미 앞에서 욕을 해? 엄마, 나 돈 없다고. 10원도 없다고. 성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거실에 정막이 흘렀다.
오말자와 성희는 난생 처음 보는 성운의 발작에 입을 다물었다. 돈이 왜 없어? 너 연봉 높잖아. 대기업 다니잖아. 보너스도 받는다며. 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킬킬거렸다. 실성한 사람 같았다. 대기업? 연봉?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장을 뒤졌다. 그리고 민서가 꼼꼼하게 정리해둔 가계부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나 대기업 아니야. 그냥 중견기업이야. 그것도 만년 과장이고. 그게 무슨, 나 월급새우 330이야. 그것도 10년 차 과장 달고 겨우 오른 거라고. 330? 오말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성희도 입을 틀어막았다. 오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야, 네가 330인데 나한테 매달 용돈 120만 원 주고 성희 용돈 80만 원 주고 이 집 관리비가 30만 원이고 오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거기다 너희 보험료, 적금, 식비, 기름값. 아니, 이걸 다 합치면 500이 넘는데 330만 원으로 이게 말이 돼? 계산이 안 맞잖아. 나머지 돈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성운이 핏발선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다 민서 돈이었다고. 쿠궁. 오말자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내 카드가 아니라 민서 가족 카드였고 이 집도 민서 명이고 성희 차도 민서 명의 리스야. 난 그냥 껍데기였다고. 민서가 외국계 제약회사 팀장이야. 연봉이 내 5배라고. 그동안 엄마가 쓰고 누린 거 전부 다 민서가 벌어온 돈이었다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말자는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어제 민서의 뺨을 후려쳤던 그 손이었다. 그럼 내가 어제 때린 게 엄마가 뺨 때린 게 우리 집 물주야. 15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가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른 것도 모자라서 목을 비틀어 버린 거라고.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서가 통장 돈 다 빼갔어. 카드도 막혔어. 우린 이제 굶어 죽는 거야. 오말자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남편 등골 빼먹는 도둑년이 아니라 자기 아들기 살려주려고 12년을 묵묵히 바쳐준 실질적 가장을 내쫓은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오말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반성이라기보단 끊겨버린 돈줄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이었다. 뭐해? 오말자가 벌떡 일어나 성희의 등짝을 후려쳤다. 전화해. 빨리 민서한테 전화하란 말이야. 무릎 꿇고 빌든 기어들어오라고 하든 당장 전화해. 밤 10시. 지옥의 문이 열렸다. 같은 시각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민서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침대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징.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민서는 와인잔을 흔들며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추고 1초도 안 되어 다시 울렸다. 징징징. 이번엔 남편. 그 다음엔 박성희. 민서는 핸드폰을 들어 무음 모드로 전환한 뒤 화면만 켜두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이는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었다. 부재중 전화 1통, 부재중 전화 5통, 부재중 전화 12통. 민서는 피식 웃으며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미리 보기로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후 8시 15분 시어머니. 야, 이년아. 너 어디야? 집골이 이게 뭐냐? 당장 들어와서 밥 안 차려?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오후 8시 40분 시어머니. 전화 안 받아? 네가 시댁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너 오늘 안 들어오면 이혼이다. 민서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혼? 내가 바라던 바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어가자 문자의 온도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마 성운에 330만 원 자백이 있었으리라. 오후 10시 30분 남편. 여보, 전화 좀 받아봐.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어. 엄마가 많이 놀라셨어.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알아. 내가 잘못했어. 오후 10시 45분 남편. 민서야, 제발. 우리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카드 정지 좀 풀어줘. 응? 밥만 좀 먹자. 오후 11시 10분 신우이. 언니, 유유나 피부과에서 개망신 당하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왔어. 언니 진짜 너무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빨리 전화 좀 받아. 민서는 와인 한 모금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가족? 누가 가족인데? 자정이 넘어가자 협박과 회유는 애원과 절규로 바뀌었다. 오전 1시 20분 시어머니. 아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150만 원? 아니야, 내 돈인 거 몰랐어. 성훈이 놈이 말을 안 해서 오해한 거야. 내가 미안하다. 응? 전화 좀 다오. 네가 오라면 내가 그리로 갈게. 오전 2시 남편.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당신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연락 좀 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오전 3시 50분 시어머니. 민서야,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관리비도 못 내게 생겼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새벽 4시. 민서의 핸드폰 화면 상단에는 빨간색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부재중 전화 99. 시어머니 45통, 남편 33통, 시누이 21통, 딱 99통이었다. 민서는 화면을 캡처했다. 찰칵. 이 99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그리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는 협박 문자들.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오말자와 박성훈을 올가맬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재밌네. 민서는 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괴로웠을까? 아니, 아직 멀었다. 배고픔과 쪽팔림은 일시적이다. 내일 아침 그들에게 닥칠 법적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민서는 카카오톡을 열어 가족 단톡방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누이의 자랑질만 올라오던 그 방이었다. 강민서, 사진 전송 이혼 소송 소장 표지, 사진 전송 병원 진단서 전치 3주 타박상 및 고막 파열 의심, 채팅방의 숫자 3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새벽 4시인데도 다들 깨어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강민서, 내일 아침 9시. 문 열어두세요. 이삿짐 센터 들어갑니다. 냉장고, TV, 소파, 침대. 전부 제 카드로 산 혼수니까 싹 다 뺄 겁니다. 빈집에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아, 행패 부릴 생각 마세요. 경찰이랑 제 담당 변호사도 같이 갈 거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채팅방에 입력 중. 메시지가 미친 듯이 떴다. 하지만 민서는 가차없이 전원 끄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꺼지며 호텔방에 다시금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잘 자요, 여러분. 지옥에서
민서는 포근한 호텔 침구 속으로 파고들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 눌리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에 월급 330만 원으로 500만 원 넘게 쓰고 있었다니 진짜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었네요. 남편 기 살려주다 배신당한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제야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걸 깨닫고 매달려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죠. 새벽 4시까지 울린 99통의 전화. 민서님은 차갑게 무시했는데요. 내일 아침 드디어 민서님이 변호사와 함께 등판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참교육 현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전 9시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딩동딩동.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던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다. 지난 3일간 그들은 생지옥을 맛봤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배달 앱은 잔액 부족으로 막혔으며 끓여 먹을 라면조차 동났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서로를 탓하고 헐뜯던 짐승의 시간이었다. 민서다. 민서가 왔어. 오말자가 벌떡 일어났다. 떡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얼굴에 급하게 화색을 띄웠다. 야, 성훈아. 빨리 옷매무새 좀 다듬어. 성이 너도 불쌍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반기는 척 해야지. 아, 알았어. 엄마, 근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부터 달라고 하면 안 돼? 인연이 정신이 있어, 없어. 일단 민서 기분을 풀어줘야 카드를 풀 거 아니야. 오말자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쳐.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섰다. 오말자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입꼬리를 귀에 걸고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왜 이제 왔어? 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밥은 먹고 다닌 거야? 오말자가 두 팔을 벌려 며느리를 안으려 했다. 3일 전 주차장에서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던 바로 그 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팔은 허공을 가를 수밖에 없었다. 비키세요. 서늘한 한마디. 민서였다. 하지만 3일 전 그때의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네이비 정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을 가리지도 않은 당당한 태도. 그녀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귀티와 냉기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최 변호사였다. 누구? 성훈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물었다. 민서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마치 이 집안의 수명을 세는 카운트다운처럼 거실 바닥을 울렸다. 민서는 식탁 상석에 앉았다. 오말자가 평소에 앉아 며느리를 부려먹던 그 자리였다. 그녀는 턱짓으로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아요. 다들. 아니 민서야. 이게 무슨.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니? 오말자가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성훈과 성희도 쭈뼛거리며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다. 꼬질꼬질한 그들의 몰골과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민서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오말자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예, 민서야.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때 주차장에서 일은 내가 좀 과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봐. 그치?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때렸겠니? 그거 다 사랑에 매였던 거 알지? 애미 마음 알지? 성훈도 거들었다. 그래, 여보. 엄마가 당신 친딸처럼 생각해서 훈육하신다는 게 좀
과했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우리 가족이잖아. 응? 일단 그 카드 정지부터 좀 풀고 이야기하자. 우리 3일 동안 굶었어. 민서는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쳤다. 사랑의 매. 민서의 시선이 오말자에게 꽂혔다. 훈육?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훈육?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최 변호사님, 시작하죠. 민서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열고 태블릿 PC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강민서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오말자와 성훈 쪽으로 돌렸다. 사건 번호 2024-XXXX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번호 2024형제 XXXX 특수상해 및 모욕죄 형사 고소장. 화면을 본 오말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혼? 형사고소?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가족끼리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고소라니. 말다툼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는 화면을 넘겨 진단서를 띄웠다. 전치 3주의 안면부 타박상. 그리고 고막 파열 의심 소견. 이건 명백한 상해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도둑년이라고 모욕하며 폭행을 가하셨죠. CCTV 영상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 특수 폭행입니다. 합의 없으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형? 감옥? 내가 감옥을 간다고? 오말자가 사색이 되어 성훈을 붙잡았다. 성훈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마누라가 나를 감옥에 보낸단다. 네가 말 좀 해봐라. 성훈은 덜덜 떨며 민서를 쳐다봤다. 여보, 너무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감옥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응?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갚아?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발치에 두었던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식탁 위에 쏟아부었다. 두두두둑 퍽? 엄청난 양의 종이 뭉치가 산처럼 쌓였다. A4 용지에 빽빽하게 인쇄된 엑셀표와 색바랜 영수증 뭉치들이었다. 이게 뭐야? 성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성훈 씨 갚는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갚아봐. 민서는 영수증 더미 맨 위에 있는 요약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드린 15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셨죠? 도둑년이라고 하셨죠?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난 12년 동안 성훈 씨 월급 330만 원으로 어머니 용돈 120만 원 드리고 아가씨 용돈 80만 원 줬다면서요? 그 돈 주고 나면 성훈 씨 월급에서 남는 게 겨우 13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로 한 달에 500 넘게 썼죠? 민서는 요약본 종이를 오말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총 합계 3억 8,452만 원. 3억 8,452만 원. 이게 지난 12년간 당신들이 내 등골 빼먹은 금액이야. 3억? 오말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니 안마의자 300만 원, 돌침대 500만 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다고 가져간 돈 1,000만 원, 성희가 성형한다고 타간 돈 2천만 원, 성훈 씨가 주식한다고 날린 돈 5천만 원. 제가 다 기록 안 해놨을 줄 알았어요?
민서는 싸늘하게 웃었다. 이걸 도둑년한테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찝찝해서 어떻게 썼대? 자, 성훈 씨. 갚는다고 했지? 월급 330만 원으로 이거 다 갚으려면 숨만 쉬고 살아도 10년은 걸리겠네. 지금 당장 입금해. 그럼 고소 취하해 줄게. 성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통장 잔고 영원인 그에게 3억 8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돈이었다. 무슨 가족끼리 계산을 이렇게 정없게 해. 오말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족? 민서는 탁자를 내리쳤다. 쾅! 가족이라서 참았어. 남편기 살려주려고, 시어머니 대우해주려고, 내 연봉 숨기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근데 돌아온 게 뭐지? 뺨 한 대랑 도둑년 소리. 민서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최 변호사님 진행하세요. 최 변호사가 다시 나섰다. 박성훈 씨에게는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청구합니다.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에 대한 유기 및 방임, 그리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방조한 죄.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세 사람의 귀가 쫑긋 섰다. 재산 분할. 이혼하면 남자가 반은 가져간다는 그 말을 믿고 있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없는 게 말이 돼?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말자가 악을 썼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비웃듯 말했다.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 혼수, 차량, 전부 강민서 씨 자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박성훈 씨의 급여는 부부 공동생활비의 30%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민서 씨의 자산을 탕진했죠. 법원에서 기여도 산정하면 박성훈 씨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빚을 나눠 가지셔야 할 판입니다. 빚이라니. 성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참고로 성훈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딱 하나 있더군요. 민서가 핸드폰을 켜서 보여주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5천만 원. 그거 당신 명의야. 그동안 내가 내 돈으로 이자 꼬박꼬박 내주고 내 신용으로 만기 연장해줬는데. 민서는 잔혹하게 미소 지었다. 어제부로 이자 납입 끊었고 내 신용 보증도 철회했어. 곧 은행에서 전화 갈 거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지? 원금 5천만 원 당장 일시 상환하라고 독촉 올 텐데 못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축하해, 성훈 씨. 성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빚 5천만 원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쫓겨나게 생긴 것이다. 그때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성희가 끼어들었다. 저기 언니. 아니 새언니. 오빠랑 엄마는 그렇다 치고 나는? 내 차는? 그거 리스라며. 내가 타고 다니던 건데 그냥 주면 안 돼? 나 그거 없으면 친구들 못 만나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 차 걱정뿐인 신우이. 민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아가씨. 줄 거야? 민서는 성희의 어깨에 메고 있는 샤넬 백을 가리켰다. 그 가방 아끼나 봐요? 집에서도 메고 있고. 이거 언니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잖아. 샤넬 클래식.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당연히 아끼지. 성희는 가방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민서는 천천히 성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그거 짝퉁이야. 성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뭐라고? 동대문에서 15만 원 주고 산 어급 짝퉁이라고. 내가 미쳤어요? 아가씨한테 1,000만 원 넘는 진품을 사주게. 아가씨 수준엔 그게 딱이라서 사준 건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거짓말. 이거 보증서도 있었잖아. 보증서? 그것도 5천 원 주면 만들어줘요. 성희의 얼굴이 붉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올랐다. 아가씨, 그거 알아요? 청담동 피부과 실장이나 백화점 직원들은 딱 보면 알았을 텐데. 아가씨가 그 짝퉁 들고 우리 새언니가 사줬다며 거들먹거릴 때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저 여자 또 짝퉁 들고 왔네 하면서 성희는 숨이 턱 막혔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 모임에서, 백화점에서, 피부과에서 그 가방을 들고 으스대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의 미소가 부러움이 아니라 조소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멘탈은 가루가 되었다. 꺄악. 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거짓말이야. 언니가 나 엿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으앙. 믿기 싫으면 감정원 가보시든가. 쪽팔림은 아가씨 몫이니까. 민서는 돌아섰다. 이제 볼 일은 다 끝났다. 자, 상황 파악 끝났으면 결론만 말할게. 민서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고른 소파, 자신이 산 커튼, 자신의 취향으로 꾸민 이 집. 이 집, 당장 비우라고는 안 할게. 명도 소송 끝날 때까지 살아. 오말자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은 그 희망마저 짓밟았다. 대신 내일 아침 9시에 이삿짐 센터 올 거야. 냉장고, TV, 소파, 침대, 커튼. 심지어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뺄 거야. 다 내 카드로 산 내 물건이니까. 뭐라고?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 글쎄, 맨바닥에서 자든 신문지 덮고 자든 알아서 해야지. 전기도 수도도 4명이라 오늘부로 끊었어. 빈 시멘트 바닥에서 오손도손 잘 지내봐.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 그리고 민서는 신발을 신다 말고 멈췄다. 내일 이삿짐 센터 올 때 경찰이랑 내 변호사님도 같이 올 거예요. 혹시라도 짐 빼는 거 방해하거나 물건 파손하면 바로 특수 손괴죄 및 업무 방해죄 추가할 거니까 얌전히 몸만 비키세요. 민서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민서야. 오말자가 기어가듯 쫓아왔지만 민서는 가차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히 계세요. 남남으로. 쾅!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3억 8천만 원어치의 영수증 더미와 멘탈이 가루가 된 세 사람만이 남았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빚 5천에 신용불량자에 빈집이라고? 성훈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오말자는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른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을 쳤구나. 오말자의 뒤늦은 통곡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아니, 그들이 서 있던 정류장 자체가 폭파된 뒤였다. 와, 3억 8천만 원 영수증 들이밀 때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게다가 시누이의 그 샤넬백이 짝퉁이었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시어머니 갑질 복수 사연이자 레전드로 남을 고부 갈등 사이다 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갚으라는데 땡전 한 푼 없는 저 표정들 좀 보세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싹 다 빠져나간다면 과연 어떤 꼴이 될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약속했던 시간은 1초의 오차도 없었다. 지잉, 콱광. 전동드릴 이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을 뒤흔들었다.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 센터 직원 4명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거실을 점령했다. 자,
85인치 TV, 포장. 소파, 가죽 상하지 않게 랩핑 꼼꼼히 해. 아, 안 돼. 내 TV, 내 소파. 오말자가 TV를 끌어안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울다 지친 몰골이었다. 아줌마, 비키세요. 작업 방해하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며 오말자를 짐짝 취급하듯 밀어냈다.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이걸로 미스터 트롯 봐야 한다고. 민서야, 강민서,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 오말자의 비명이 메아리쳤지만 현관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최 변호사가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민서가 차갑게 대꾸했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이러는 거지. 영수증 확인 다 시켜드렸잖아요. 이 집에 당신들 돈으로 산 건 저기 베란다에 있는 썩은 화분 2개밖에 없다고. 언니, 제발 침대는 놔두면 안 돼? 나 허리 아프단 말이야. 성희가 텅 빈 안방에서 기어나와 민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허리 아프면 바닥에서 자면서 스트레칭 좀 해요. 아, 그리고 아가씨. 민서는 발끝으로 성희의 손을 툭 쳐냈다. 그 짝퉁 가방 챙겨가야지. 감정원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 본다며. 성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어젯밤 그녀는 인터넷 중고 명품 사이트에 가방 사진을 올렸다가 가품이네요. 퀄리티 조악합니다라는 댓글 폭격을 맞고 게시물을 삭제했었다. 으앙, 나빠. 진짜 다들 너무해. 성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이삿짐 직원들은 가차 없었다. 식탁, 의자, 커튼, 블라인드, 심지어 화장실에 있던 비데까지 뜯어냈다. 우르르 쾅. 냉장고가 들려나가자 그 자리에 쌓여있던 먼지와 벌레, 사체들이 드러났다. 마치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다. 성훈 씨. 민서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쥐고 있는 남편을 불렀다. 짐 다 빠지면 수도랑 전기 바로 끊길 거야. 도시가스도 정지 신청했고 오늘 밤부터는 여기서 못 자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 짐이랄 게 있나? 옷 몇 가지가 전부일 텐데. 성훈이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다. 민서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신용불량자 되면 회사에서도 잘릴지도 몰라. 빚독촉 전화가 회사로 가면 나 끝장이라고.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빚 5천? 그거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유흥비로 썼든 주식으로 날렸든 당신 명의 빚이잖아. 민서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작업 반장님, 남은 쓰레기들은 그냥 두고 가세요. 저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겠죠. 안 치우고 나가면 청소 비용 청구할 거니까. 1시간 뒤 34평 아파트는 완벽하게 비워졌다.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휑한 거실을 채웠다. 덩그러니 남은 것은 오말자, 박성훈, 박성애, 그리고 그들의 옷 보따리 몇 개뿐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오말자의 통곡 소리만이 텅 빈 집을 울렸다. 그것은 한 가족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일주일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분위기는 살벌했다. 민서 측은 최 변호사와 함께 서류 더미를 쌓아두고 있었고 성우는 국선 변호인을 대동하지도 못한 채 혼자 나와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박성훈 씨 합의하시죠.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성훈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위자료 5천만 원 포기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안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갚아야 할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도 안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도 취하해드리죠. 성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억 8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정말이야? 민서야, 정말 나 봐주는 거야? 성훈이 감격해서 민서를 쳐다봤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쓰레기를 보는 것보다 더 차가웠다. 봐주는 게 아니야. 거래하는 거지. 거래. 당신 같은 인간이랑 소송하면서 내 시간 1분 1초를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 내 시급이 당신 월급보다 비싸거든. 민서는 팔짱을 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3억 8천? 그거 그냥 적선한 셈 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죽었다는 부고 소식도 보내지 마.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성우는 멍해졌다. 그녀에게 3억 8천만 원은 자신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껌값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 정도라는 사실에 비참함이 밀려왔지만 당장 빚더미에 앉는 것보다는 나았다. 알겠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다. 꾹.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혔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그 허무하고 기만적이었던 시간이 이 작은 도장 자국 하나로 종결되었다. 민서는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고 성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성훈 씨, 나도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냥 가족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서 당신 같은 불량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던 거야. 이제야 그 그림을 찢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살아. 아니, 잘 못 살겠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조정실을 나갔다. 또각.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1년 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봄이 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낡은 고시원. 창문 없음, 보증금 없음 월 25만 원. 좁디 좁은 1평짜리 방.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 박성훈이 누워 있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파란불알하게 켜진 화면을 보며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아, 씨발. 또 떨어졌어. 반등한다며. 띠리링. 핸드폰이 울렸다. EXXXXXXXX. 채권 추심업체였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은 결국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급여 압류가 들어오자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여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일용직 뛰어서 바로 입금할게요. 아, 진짜라니까요. 성우는 비굴하게 전화를 끊고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문득 1년 전 민서가 차려주던 9첩 반상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왕관을 씌워준 게 민서였음을 그는 왕관을 뺏기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나서야 깨달았다. 한편 경기도 외곽의 눅눅한 반지하 빌라. 오말자와 박성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아, 박성희, 너 또 멍하니 있냐? 쌀 떨어졌다고. 오말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이제 73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도끼는 더 심해져 있었다. 동네 노인정에서도 성격 때문에 왕따를 당해갈 곳이라곤 이 어두운 반지하 방뿐이었다.
아, 기다려봐. 지금 연락 왔단 말이야. 성희가 핸드폰을 붙들고 소리쳤다. 그녀의 옆에는 낡아 빠진 가짜 샤넬 백이 놓여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당근마켓 앱이 켜져 있었다. 판매 중 S급 샤넬 가품 팝니다. 퀄리티 좋아요. 급처. 가격 3만 원. 엄마, 연락 왔어. 어떤 아줌마가 3만 원에 산대. 쿨거래하면 2만 5천 원에 달라고 하는데 그냥 팔까? 야, 이 미친년아. 2만 5천 원이라도 받아야 쌀을 살 거 아니야. 당장 팔고 와. 아, 알았어. 택배비는 별도라고 해야지. 성희는 짝퉁 가방을 챙겨 들고 신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때 백화점 명품관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새언니 카드를 긁어대던 그녀가 이제는 짝퉁 가방을 단돈 3만 원에 팔기 위해 구걸하듯 흥정하고 있었다. 오말자는 닫힌 현관문을 보며 가슴을 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황금알 낳는 거위를 내 손으로 내쳤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화면 가득 펼쳐졌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오말자는 신경질적으로 채널을 돌렸다. 같은 시각, 지중해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 섬 인근 해상, 초호화 크루즈선 MSC 그란디오사 호의 VIP 데크,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선베드에 강민서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샴페인을 홀짝였다. 지난 1년 그녀는 날아올랐다. 이혼 후 승승장구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억을 훌쩍 넘겼다. 민서야, 여기 봐라, 여기. 세상에 바다 색깔이 물감 풀어놓은 것 같다. 저만치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명숙친 정엄마의 소녀처럼 뛰어왔다. 엄마, 천천히 다녀. 넘어질라. 아이고, 내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니?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다. 야, 이 배가 63빌딩보다 크다며? 세상에 내가 살다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 엄마, 이번 여행 경비 내가 얼마 썼는지 알아? 얼만데? 비싸지? 한 500만 원 하나? 민서는 피식 웃었다. 1,500만 원. 스위트룸이라 더 비싸. 뭐? 1,500.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야, 그걸 돈으로 주지 그랬니? 명숙이 놀라서 펄쩍 뛰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돈 아끼지 마. 예전엔 150만 원 들이면서 도둑년 소리 들었잖아. 이제 1,500만 원을 써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돈이야.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주는 웃음이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민서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징징. 민서는 느긋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한쪽으로 올라갔다. 발신자 표시 제한. 국제전화였다. 아마도 한국에서 온 전화. 뻔했다. 민서는 전화를 받는 대신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을 열었다. 방금 막 수신 거부된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오말자 차단된 민서야. 애미다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성훈이가 밥을 굶는단다. 고시원비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 딱 5만 원만 보내주라. 제발. 민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5만 원? 그녀는 손에 들린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어쩌지? 1,500만 원짜리 여행 와서 50만 원짜리 샴페인 마시느라 5만 원 보낼 시간이 없네. 민서는 미련 없이 영구 차단 및 삭제 버튼을 눌렀다. 툭! 그것으로 끝이었다. 과거의 질척거리는 인연은
지중해의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었다. 민서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건 기생충이지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다시 샴페인을 입에 댔다. 박멸에는 해충약보다 돈줄 끊기가 최고지. 안 그래? 민서의 질문에 대답하듯 거대한 크루즈의 백고동 소리가 지중해의 하늘을 향해 힘차게 울려 퍼졌다. 부웅. 완벽한 날씨였다. 그리고 완벽한 인생의 시작이었다. 1,5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이라니 엔딩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남편 기 살려주려다 등골만 빼먹힐 뻔했지만 결국 통쾌한 금융치료로 인생의 봄날을 되찾은 민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5만 원 구걸 문자를 차단하고 샴페인을 드는 엔딩, 정말 속이 뻥 뚫리지 않나요? 민서님과 친정어머니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파이팅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